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벡터 시간입니다. 자, 기하 시간인데요. 자, 여기 부분은 이 문제집이 굉장히 좀 단원을 너무 다 한꺼번에 펼쳐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적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따로따로 쪼개서 문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위치 벡터라든가 평면 벡터의 성분, 그 다음에 평면 벡터의 내적,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합쳐서 원의 방정식, 이 아이들을 총 수업을 3번에 걸쳐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그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따로 프린트물을 제공해서 연습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위치 벡터 13번 자, 위치 벡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저 위치 벡터가 무엇인가? 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성분화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벡터를 그러니까 자유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자유 벡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얘는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시점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준점이 없다. 그 다음에 시점이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에 지금 올려서 쓰고 있죠. 지금 많이 삐뚤어졌나 봐요. 그래서 기준점이 없다. 그 다음에 시점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벡터가 있어요. 그쵸? 이 아이를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가 길이가 똑같게끔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같은 벡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똑같은 벡터를 굉장히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준점을 설정한 거예요. 이 자유 벡터를 자, 기준점을 설정한 겁니다. 즉 객관성을 확보한 거야. 왜냐면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하나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 벡터랑 동일한 벡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혼란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즉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점을 통일시켜 본 거죠. 그래서 나름의 위치가, 종점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그 벡터를 자유 벡터랑 다른 뭐라고 얘기한다? 자, 위치 벡터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위치 벡터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좌표 평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위치 벡터는요, 시점이 모두 원점으로 통일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시점을 반드시 원점으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지만 자, 시점은 그 나름 어느 위치는 있을 거다. 근데 나는 이제 지금의 시점을 원점으로 한번 통일을 시켜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여기가 한 칸 있고 두 칸이 있어서 이렇게 이 점을 종점을 자 1,2라고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가 5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OP 벡터를 이렇게 잡았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점을 자, 시점으로 통일한 상태에서 종점의 위치가 1,2에 닿는 이 벡터는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한 칸 가고 두 칸 가는 이 벡터는 오로지 몇 개로 결정이 될 거다? 하나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여기 똑같은 위치 이렇게도 벡터가 올 수 있거든요. 얘랑은 동일한 벡터이지만 위치 벡터는 시점을 모두 통일시키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쪽으로 오게 했을 때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두 칸 가는 이러한 형태의 벡터는 오로지 하나로 정의가 될 거다라는 게 바로 위치 벡터의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이 OP 벡터를 이런 식으로 맞아. O의 그쵸? O에 대한 그쵸? O에 대한 자, 시점인 O에 대한 자,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점이 온 거죠. 시점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 벡터는 종점 P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점 P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고 어딘가에 시점은 있을 것이다. 꼭 시점이 원점일 필요는 없어요. 시점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 시점은 무엇에 의해서? O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 아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원점을 자, 시점을 O로 통일시켜 볼게요.
통일시켜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OA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자, 이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OB 벡터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B예요. OB 벡터를 B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면 OA 벡터랑 OB 벡터는 위치 벡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 AB 벡터를 위치 벡터화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위치 벡터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AB 벡터니까 이렇게 된 벡터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첫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법에 의하면 이 AB 벡터는 이쪽으로 간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O 벡터하고 더하기 OB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AO 벡터는 이 OA 벡터의 역벡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써주면 되고 OB 벡터는 B 벡터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 교환을 해줘서 B 벡터 빼기 A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치면 나는 시점을 O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시점을 통일한 상태에서 여기가 종점이죠. 여기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종점 빼기 OB 벡터 빼기 OA다라고 시점을 통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 벡터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꼭 시점을 O로 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또 이렇게 된 AB 벡터가 있어요. 이 AB 벡터 어디 외에 P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이 AB 벡터를 시점을 P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AB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종점 빼기 시점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 벡터에 시점을 통일시켜서 P로 통일시켜서 PB 벡터 빼기 PA 벡터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B 벡터 그 다음에 PA 벡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뺀 거죠. 그럼 이 PB 벡터에서 자 PA 벡터를 뺐다는 건 이렇게 AP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아이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AB 벡터가 표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벡터를 배웠을 때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벡터의 뺄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점 빼기 시점으로. 다만 우리는 이때 시점을 나름 정해서 그 시점을 통일시킨 상태에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게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를 자 여기서 저기 보면 여러분 참고 밑에 보잖아요. 중심 개념 밑에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서는 위치 벡터의 시점 O를 원점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점으로 잡는다는 거지 위치 벡터의 시점이 반드시 원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문제 밑에 보면 문제 1번이 있어요. 얘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보면 세 점 A, B, C의 무슨 벡터예요? 위치 벡터를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C라고 두재요. 그럼 위치 벡터는 얘네들을 각각을 종점으로 놨을 때 시점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가 있고 점이 여기가 있고 B가 이렇게 C가 이렇게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딘가에 제가 시점을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점을 통일한 상태에서 이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이렇게 OB 벡터를 자 B 벡터라고 두고 OC 벡터를 C라고 두면서 이렇게 시점을 통일시킨 상태로 놔보자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벡터 3AB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BC 벡터 그 다음에 빼기 AC 벡터를 자, ABC 벡터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종점 빼기 시점으로 처리를 해주자 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3배의 자, OB 벡터 빼기 OA 벡터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OC 벡터 빼기 OB 벡터 그 다음에 빼기 OC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둘 수 있고요. OB 벡터를 벡터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3B 벡터 빼기 3A 벡터 더하기 C 벡터 빼기 B 벡터 빼기 C 벡터 더하기 A 벡터라고 두고 동량 정리하듯이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2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2B 벡터 C 벡터는 없어진 거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2A 벡터 더하기 2B 벡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치 벡터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죠. AB 벡터를 어떻게 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AB 벡터를 이렇게 세배한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세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BC가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더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 아이를 삼각형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여기 평행사변형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그쵸? 이 아이에다가 다시 AC 벡터, 이 아이를 빼는 거니까 막 난리도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 벡터.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어요. 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미 좌표평면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일단 먼저 수직선 위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이미 까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좌표평면 위에 먼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잡았다.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의 좌표를 X1, 요 점의 좌표를 Y1, 요 점의 좌표를 X2, 요 점의 좌표를 Y2라고 두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두 선부를 연결했을 때 여기 위에 점 P를 자 A랑 B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A하고 B를 내분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여기는 M 플러스 M분의 mx2 더하기 nx1, 여기는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게 이제 내분점이었고요. 외분점이라고 치면 이 선분에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여기를 q라고 넣었다고 치면 aq 대 bq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었다. m 대 n이었다 라고 두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m-n분의 mx2 빼기 nx1,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두기로 약속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정의였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자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둘까요? 두 개의 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선분 A, B를 제가 M 대 N으로 쪼갠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위치 벡터를 구해보자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를 O라는 점을 잡고 OA 벡터. 이 아이를 A 벡터라고 위치 벡터화 할게요. 그리고 OB 벡터. 이 OB 벡터를 B 벡터라고 위치 벡터화하고 여기는 이 P 있죠? 이 내분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난 이 내분 벡터를 알고 싶다. 벡터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아이를 P 벡터라고 해보자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위에는 A, P, B는 무슨 선상에 존재합니까? 일직선상. 그쵸? 점 A, P, B는 일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첫 시간에 벡터 첫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아이의 무슨 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실수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이 AP하고 무엇하고 AB 사이의 관계를 먼저 떠올려 봤더니 이 AB의 M 플러스 N 전체 중에서 M만큼만 차지하는 아이가 AP다라는 건 거죠. 실수배인 거죠.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수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일직선 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배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모두 시점을 O로 통일하는 위치 벡터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자 AP 벡터는 OP 빼기 OA 벡터라고 둘 거고요. 자, 이 아이는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M 플러스 N분의 M에 여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두자 이건 거죠. 이게 되셨죠? 그럼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를 정리해주면 OP 벡터는 P 벡터예요. 빼기 A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빼기 뭐예요? m 플러스 n분의 ma 벡터인데 이 i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플러스 a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결론 p 벡터 즉 내분 벡터는 m 플러스 n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i를 정리하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a 벡터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통분한다고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쓰는 거야? mb 벡터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na 벡터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랑 똑같습니까? 요 i를 말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내분점과 외분점은 x 따로 y 따로라고 둔다 그러면 벡터는 x랑 y랑 상관없이 한 큐에 처리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크로스로 계산하는 것조차도 똑같습니다. 자, 이 내분 벡터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치면 이 OP 벡터는 자 P 벡터는 이 둘을 더하고 m하고는 b를 곱하고 뭐야 n하고는 a를 곱하면 되는 거죠. m하고는 b를 곱하고 n하고는 a를 곱한다.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이 지점을 Q라고 놨다고 치면 얘도 똑같이 실수배로 정리한다고 치면 자 Q 벡터는 m-n분의 mb 벡터 빼기 자 m-n분의 na 벡터라는 결과가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렇구나 요 아이가 내분 벡터구나 외분 벡터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자 이거는 이제 뭐 내분점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자 A라는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정 가운데 M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M 벡터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제가 OA 벡터라고 두고 자, 이 아이를 위치 벡터화 했을 때 B 벡터라고 했을 때 요 아이의 M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자 M 벡터는 중점 벡터죠.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서로 크로스 1대1인 거니까 뭐예요? A 벡터 더하기 뭐다? B 벡터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역으로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점이 있어요. 세 개의 주어진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점 3개를 탁탁탁 평면 위에 촥 하고 뿌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인 뭐를 그리게 될 겁니까?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거예요. 얘가 만약에 착착착 하고 일직선에 놓이게끔 그래프를 그려진다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이 놓이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수 중에 특수가 되겠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ABC가 일직선 위에 놓여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제가 개수 취급해 볼게요. 이 벡터 앞에는 숫자 있죠. 얘네들을 제가 만약에 개수화한다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를 합쳐서 C 벡터라는 아이가 있다고 쳤을게요. 그렇게 됐을 때 K랑 L의 합이 항상 1로 일정하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K 플러스 L의 합이 1로 일정하다면 그러면 이 A, B, C는 어떻게 돼요? 일직선 위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점 A, B, C는 무슨 직선 안에 일직선 위에 놓여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일직선 위에 놓인다. 일직선 위에 놓여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분 벡터, 외분 벡터 이 아이를 당연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 보세요. 여기가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1이죠. 요 아이도 m 빼기 n분의 m 여기도 뭐야? 마이너스 m 빼기 n인 거예요. 개수들을. 그럼 합쳐보세요. 그럼 m 빼기 n분의 m 빼기 n이에요. 1이죠. 여기도 개수로 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a 벡터 더하기 2분의 1의 b 벡터예요. 그러면 얘는 중점 벡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 b, m이 어디 선상에 놓여있구나 일직선상에 놓여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K랑 L의 합이 어떻다면 1이라면 아, 이 아이는 어떻다 일직선 위에 놓여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즉 다시 한번 개수의 합이
1로 일정하다면 점 A, P, B는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힌트는 문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몇 가지 수식화하면 저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였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자라는 의미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면 자, 이거죠. A, B.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A, B 벡터하고 AC 벡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실수비하면 똑같아요 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일직선 위에 놓였다라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K배의 OA 벡터와 자, K배의 OA 벡터랑 L의 OB 벡터를 더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OC 벡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K랑 L을 합쳤더니 1이래요. 지금 방금 정리해 준 거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아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모두 일직선, A점 ABC가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NOA 벡터라는 아이랑 NOB 벡터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가 N 플러스 N의 OC 벡터예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2번하고 3번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로 모든 항을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N분의 M, N 플러스 N분의 N이죠. 그럼 둘을 합치면 결국 이거란 얘기거든요.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자, K에 OA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L에 OB 벡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KLM에 OC 벡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모두 합쳤더니 0벡터래요. K배하고 L배하고 M배를 했더니 이 아이가 0벡터가 됐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K 더하기 L 더하기 M이 만약에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이런 힌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A, B, C라는 점이 일직선 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쪽으로 옮겨주면 얘는 마이너스 M의 OC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마이너스 M을 모든 항마다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 여기도 뭐예요? 마이너스 M.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M이 K 더하기 L이었던 거거든요. 아, 요 자리에 K 더하기 L을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내용과 또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 일치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가 1이 되고 얘랑 합쳐서 1이 되고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 합쳐서 0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K랑 L을 합쳐서 개수합이 1이고 얘는 옮겨지면 M벡터는 1이 된다 그러면 실수배가. 그럼 결국 어떤 문제예요? 이 문제랑 결국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기 때문에 1, 2, 3, 4는 결국엔 다른 것처럼 식이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배울 건데요. 잠깐 칠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단 세 중선의 교점인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얘랑 얘랑이 자, 이렇게 중점을 잡았을 때 요 아이를 G라고 잡으면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되는 지점에서 G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세 점 A, B, C 어느 점인 건 간에 자, 위치 벡터에 자,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자, OA라는 벡터를 우리가 A라는 벡터로 놔보고 자, 그 다음에 OB 벡터를 뭐라고 두자?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OC 벡터를 뭐라고 둔다 그러면 C 벡터라고 일단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무게중심의 벡터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 여기가 OB 벡터가 있고 OC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 OM 벡터는 자, 이 BC를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저는 OM 벡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자,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나는 이 A랑 M이라는 벡터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A랑 M을 2대 1로 내분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를 G 벡터라고 둔다고 치면 그쵸? 이 G 벡터는 내분점인 거니까 뭐 분의? 3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M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A 벡터의 1배, A 벡터의 1배에 M 벡터의 2배라고 했으니까 M 벡터가 여기 있죠? M 벡터의 2배는 건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B 벡터 더하기 뭐다? C 벡터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 G 벡터라는 것 자체가 그쵸? OG 벡터죠? 왜 시점을 통일한 자, 우리는 위치 벡터 했을 때 OG 벡터는 아, A 벡터랑 B 벡터랑 C 벡터를 어떻게 한 것이다. 합친 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요. 요거를 조금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이 OG 벡터라는 말의 의미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시점이고요. 얘가 종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점과 동점을 항상 함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인식할 때는요. 시점 따로 자, 종점 따로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점 따로, 종점 따로를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이 아이를 잠깐 다시 정리를 해주면 A 벡터를 OA 벡터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얘를 OG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OG 벡터는 3분의 OA 벡터 더하기 뭐인 거야? OB 벡터 더하기 뭐인 거야? OC 벡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분의 라는 거는 벡터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다는 거니까, 세 벡터의 얘를 뭐로 두자 이거야. 평균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벡터의 평균을 구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시점을 시점대로 봐보세요. 그러면 5의 평균은 5예요. 5를 3을 더했으면 그게 뭐야? 3으로 나서 5겠죠. 그쵸? 그리고 결국 A랑 B랑 C의 평균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G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A랑 B랑 C의 평균은 뭐가 된다? G 벡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아이가 OG 벡터가 되는 거구나. 이 OG 벡터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랬을 때 얘는 똑같아요. 3분의 1의 A 벡터 더하기 3분의 1의 B 벡터 더하기 3분의 1의 C 벡터예요. 이 아이도 세 점에 평균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두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개수의 합 있죠. 이 개수의 합이 또 항상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 내분 벡터, 외분 벡터, 무게중심 벡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개수의 총합이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수의 총합이 1로 맞추어져 있느냐 혹은 1로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건 이제 이 정도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확인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GA 벡터 더하기 GB 벡터 더하기 GC 벡터가 있어요. 요 아이가 자, 0 벡터가 됐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이 G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이 I는, 자,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벡터는 항상 0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는데요. 그 벡터를 합쳤어요. 시점을 G로 통일했어. 그랬을 때 그 벡터의 합이 0 벡터가 되면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이 바로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나는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PC 벡터를 합쳤더니 그 아이가 0 벡터가 됐어. 근데 ABC는 일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래요.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A랑 B랑 C가 있을 때 자, 시점을 P로 통일한 상태에서 세 벡터를 더했는데 그 아이가 0 벡터가 된다면 이 점 P가 그 삼각형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지점에 여기가 이렇게 중점일 거고 여기가 2대1이 되는 이 지점에 P 벡터가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의 의미는 P에서 A로 가는 이쪽 벡터랑 P에서 B로 가는 이쪽 벡터랑 P에서 C로 가는 이쪽 벡터가 자, 힘을 갖고서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겼을 때 자,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의 의미는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의 평행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힘이 평형한 거니까 내가 이쪽 힘이 더 세면 이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무게중심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그 고정된 점,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가 실제로 정말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 지점이 이 스팟이 정말로 과연 무게중심인지를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이 아이의 시점을 G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시점을 O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래서 위치 벡터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OA 벡터 빼기 OG 벡터 더하기 OB 벡터 빼기 OG 벡터 더하기 OC 벡터 빼기 OG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OA 벡터를 A 벡터로 바꿀게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에다가 빼기 3의 OG 벡터거든요. 근데 OG 벡터는 무게중심 벡터니까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당연히 무슨 벡터가 되는 겁니까? 0벡터가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무게중심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거를 조금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을 갖고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은 자,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중점일 거예요. 여기가 M이 있을 거고 얘가 G 이렇게 된 아이일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아이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이 된다 이런 말의 의미는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판때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요. 근데 이 판때기를 삼각형의 판때기예요. 여기다 내가 어떤 걸 딱 꽂았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완벽한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그 스팟 거기를 딱 잡았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란 얘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 삼각형에 이 각각의 모서리 있죠? 이 꼭지점에 똑같은 추가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추가 걸려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여기에 1kg, 여기가 1kg, 여기가 1kg 이렇게 똑같은 추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나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1kg랑 1kg의 정 가운데가 딱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양쪽에 추가 여기가 1kg짜리랑 1kg짜리가 딱 있는데 그걸 내가 가운데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가락에서 내가 느껴지는 이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0이요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쪽도 추가 달려있고 이쪽도 추가 달렸는데 갑자기 추가 달려는 가운데를 딱 뜨면 추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손가락으로 감당해야 되는 무게는 1kg, 1kg 합쳐서 2kg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이 M 벡터가 요 M이라는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는 이만큼의 힘의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시소의 원리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여기가 세 칸이었다고 쳐볼게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시소 지렛대를 딱 뒀을 때 얘랑 얘랑의 힘의 평형을 유지하려면 여기가 2kg짜리가 있고 여기가 몇 kg짜리 1kg짜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가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랑 여기의 무게가 1과 2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소가 기울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무거워진 쪽에 좀 더 가깝게 무게중심을 주면 되거든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1대 2니까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2대 1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2대 1이어야 된다.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 나는 이 무게중심이 갖는 이 무게중심이 느껴지는 이 무게는 몇 킬로가 될까요? 3kg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실제로 3kg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쵸? 그렇구나. 3kg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쪽도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쳤을 때 얘도 똑같죠? 얘랑 얘랑의 중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의 갖는 느낌은 몇인 거야? 얘는 2kg예요. 이해되셨죠? 얘는 2kg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어때요? 힘의 평형을 유지하다 보려다 보니까 여기가 1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게중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갖고 문제를 조금 내가 만약에 빠르게 풀어볼까라고 하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페이지에 자 293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93번 이 아이는 모두 시점이 P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먼저 시점을 통일해 볼게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화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3PA 더하기 2PB 더하기 4PC다. 이 아이가 자 PB
빼기 PA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주면, 넘겨주면 4로 묶어줘서 여기가 PA,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PC를 먼저 써줄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마이너스 PB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얘를 없애주고 여기가 4분의 1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여러분. 자,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점이 통일됐어. 자, 시점이 통일됐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된 아이가 만약에 PC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면 이 아이는 이렇게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이 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인 거야? A란 B라는 벡터의 중점 벡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중점 벡터인 PM 벡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PM 벡터라는 아이는 PC 벡터의 2분의 1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또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PC 벡터가 0 벡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도 여전히 0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자, 이 지점에서 이 P라는 지점이 다 무슨 벡터가 되겠다? 무게중심이구나, 무게중심의 위치구나 라는 것은 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시점이 통일된 두 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 중점 벡터를 이용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가 0 벡터인데 자, 시점이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 아, 무게중심과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PA 더하기 PB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중점 벡터처럼 쓰고 여기가 2를 나눠줬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줄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요. P라는 아이가 어딘지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 모르는 P라는 위치가 바로 시점이 될 거고요. PA 더하기 PC를 2로 나눴다는 건 이 AC를 중점 벡터화 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PM 벡터가 되는 거야. PM 벡터. 중점 벡터. 그쵸? 그리고 이 PM 벡터는 마이너스 8분의 1의 PB 벡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PM 벡터랑 자, PB 벡터가 지금 무슨 배 됐습니까? 실수배가 된 거죠. 실수배라고? 그렇다면 P, A, B는 무슨 선장에 존재하겠구나? 일직선 위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B하고 M을 연결한 여기 어딘가 언저리에 무슨 벡터 P라는 시점이 존재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PM하고 PB가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아이고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PM하고 PB의 길이의 B가 8분의 1이라는 건 8대 1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가 PB고 여기가 M.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 돼야 8분의 1과 8을 곱했을 때 1이 되겠죠. 그래서 PB 대 PM의 길이의 B가 8대 1인 거니까 이쯤에 P가 있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PM 벡터랑 PB 벡터가 방향이 반대이면서 길이의 B까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P의 위치를 정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PAB라는 요만큼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를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밑변이 만약에 M 대 N이었다라고 치면 여기는 똑같이 높이 값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이의 B도 M 대 N으로 동일합니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1대 1이라서 이쪽 있는 이 ABM은 2분의 27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2분의 27을 8대 1로 내분한 요만큼의 넓이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2분의 27 곱하기 전체 9등분 중에서 8만큼을 차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9일은 9, 9, 3, 27, 2일은 2, 4, 8 해서 답은 12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점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저는 이거를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조금 문제를 접근을 해볼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잠깐 칠판을 지우고 또 다르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나에게는 이걸 먼저 여기부터 정리를 먼저 해주면 옮겨주면 4의 P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P의 B 더하기 4의 P의 C다.
이 아이가 0벡터를 갖고 있다. 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인데 그 아이를 합쳐서 0벡터가 된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을 파악할 때는요. 여기 위에 있는 꼭지점에 걸려있는 추의 무게가 모두 1kg로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개수의 비가 다를 때는 이 각각의 꼭지점에 걸려있는 추의 무게가 저렇게 또 다르구나 라고 판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A, B, C라고 놨을 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A가 4라는 얘기는 여기 지점에서 무게가 4kg다. 여기 지점에 무게가 1kg인 추가 걸려있고 여기 지점에 무게가 4kg라는 추가 걸려있어요. 자, 나에게는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4kg, 4kg, 1kg인데 그 내부의 어느 지점을 딱 어떻게 젓가락을 딱 꽂아서 딱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평평하게 힘의 평형을 유지하게 되려면 그 지점, 젓가락을 꽂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딜까를 찾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지점이 바로 P라는 시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4kg, 4kg가 있으니까 여기 딱 가운데 이 중점을 일단 연결한 지점 여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이라는 지점에서는 4kg랑 4kg의 무게를 모두 버텨야 되니까 8kg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둘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둘의 비율이 1대 8인 거니까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면 된다? 8대 1인 지점, 이 지점에 숟가락을 팍 하고 꽂아서 젓가락을 팍 꽂아서 탁 하고 뒤집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밑면하고 평행인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가 걸려 있어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쯤에 조금 복잡하게 풀었던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0벡터가 나오면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원론적인 의미를 갖고 파악하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립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접근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무게중심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번부터 볼게요. 자, 점 A, B가 있어요.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B라고 하고 선분 A, B를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A, B를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벡터 PQ를 A, B로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이 A, B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가 있고 자, 여기가 B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여기 점을 O라고 잤을 때 여기 OA 벡터가 A 벡터가 되고요. 이 OB 벡터를 B 벡터라고 놨을 때 여기 OP 벡터를 쓰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OP 벡터는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하면 그대로 B 더하기 2A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OQ 벡터를 묻는다고 치면 이 A, B를 이렇게 일직선상에 연장선으로 나왔을 때 A를 기준으로 4로 갔다가 3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의 B가 4고 여기가 뭐다? 3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OQ 벡터도 원래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4 빼기 3인 거니까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4하고는 뭐가 돼? B 벡터, 4B 벡터 빼기 뭐가 되는 거야? 3A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보고 있는 것은 PQ 벡터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자, PQ 벡터를 시점화하면 시점을 O로 만들면 이제 위치 벡터화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될 거다? OQ 벡터 빼기 뭐다? OP 벡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직접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A, B, C의 무게중심이 G가 있는데요. A, B에 1대2 내분하는 점을 나타내래요. 그럼 이제 OP 벡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OP 벡터는 똑같이 뭐분의? 3분의 이 A, B가 1대2니까요. 자, B 더하기 몇 벡터? 이 A 벡터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위치 벡터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맞나요? 1대2 내분점이다. 그러면 이 A하고 B.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LMN이라고 할 때, 변 A, B를 2대 1이었군요. 자, 저는 1대 2라고 썼네요. 그쵸? 그럼 저는 그냥 쓸게요. 그쵸?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GP 벡터 이랬습니다. 무게중심 벡터는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시죠? 이 아이를 표현한다 그러면 시점,
O로 만들어주면 OP 벡터 빼기 무슨 벡터? OG 벡터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자, OP 벡터는 우리가 표현했던 3분의 그 다음에 이 A 벡터 더하기 3분의 1B 벡터고요. 거기에서 빼기, 그쵸? 무게중심 벡터니까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볍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이제 아주 기초 문제만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거의 공식에 넣어서 풀어주는 문제들 중심으로 가고 있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유형 3번 보면 위치 벡터와 점이 나타내는 도형,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때 자, 여러분 요거를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제가 만약에 여기 좌표 평면에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한 칸을 일씩 고정을 한 거예요. 한 칸을 일씩 고정한 상태에서 여러분 2,1을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 이렇게 움직이면서 2라는 점의 좌표가 2,1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자, 이쪽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벡터 이쪽을 가로로 한 칸 가게끔 하고 세로를 한 칸 가게끔 했을 때 걔를 1,1로 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만큼을 두 칸 가고 위로 한 칸 가면 2,1로 두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벡터예요, 사실은. 이 벡터인데 이 가로축으로 해당하고 위로 하는 것이 위치 벡터인데요. 위치 벡터가 여기가 90도를 이루면서 여기가 한 칸 갔을 때 여기를 OA 벡터, 여기를 뭐라고 두는 거야? OB 벡터라고 놨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잡은 OP 벡터는 결국 뭐가 되냐면 OA 벡터에 얘가 두가가 된다면 2배 더하기 O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로 이 아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 그러면 2,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나는 꼭 이런 좌표 평면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식으로 두고 싶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이렇게 잡으면서 나는 여기가 45도 각도로 흘러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쪽으로 두 칸을 가고 이쪽으로 한 칸을 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두 칸 가고 여기가 한 칸 가는 아이를 두 칸 기본으로 삼고 싶고 이렇게 두 칸으로 가는 아이를 기본인 OA 벡터라고 두고 이 아이를 OB 벡터라고 두고 싶어. 이렇게 됐을 때 자, 나는 OP 벡터를 3OA 더하기 자 2OB로 두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두 칸 가는 것을 1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몇 번 가? 하나, 둘, 3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는 위로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이렇게 된 이 위치가 바로 무슨 벡터가 되는 거다? OP 벡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 3,2i가 이 아이가 종점의 위치를 좌표처럼 찍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좌표 평면의 의미예요. 다만 나는 그 아이를 X축과 Y축이 당연히 어떻게 되게 수직으로 만나는 특수한 케이스만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벡터는 좀 더 자유롭거든요. 꼭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X축과 Y축으로 직각만을 향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움직일 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그쵸?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점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위치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에게는 OP 벡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 OA랑 이 OA라는 것이 뭐겠지? 이 아이가 이제 한 칸을 4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한 칸이 4인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는 요 아이를 내가 M칸, N칸 이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다라고 두면 얘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여기를 X축처럼 보고요. 이만큼 60도 기울어진 이만큼이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플러스 4분면 얘가 맞불 4분면 마마 4분면 뿔마 4분면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아이가 한 칸 갔으니까 X축으로 한 칸 갔으니까 얘는 1,0에 해당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1이고 0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끝 지점을 종점의 지점을 N,N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 P점의 위치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로만 움직인 거니까 얘는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0,1.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잡는다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 딱 중간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요렇게 잡았을 때 요렇게 한 칸 가고 여기가 한 칸 가는 건데 이만큼이 한 칸이니까 반 칸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칸 가고 2분의 1칸을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봤더니 얘는 m과 n,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도 m이고 n으로 표현한다 그랬어. 여기도 m과 n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m과 n을 합치면 모두 뭘로 똑같습니까? 1로 똑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내분 벡터, 외분 벡터 설명하면서 이 아이의 개수의 총합, 개수의 총합이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무슨 선상에 놓여 있는 거다? 일직선 위에 놓여 있는 거다. 뭐가? A, B, P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서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일직선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가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우리가 사분면을 친다고 하면은 다 여기, 요쪽에는 요쪽 사분면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껴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맞불 사분면이고 여기는 뿔마 사분면이기 때문에. 아, 그럼 P는 이 A하고 B의 내부에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요만큼까지가 실제로 P의 자취가 되겠구나. P가 실제로 움직이는 점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자취, P가 움직이는 자취의 길이는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이 1사분면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m하고 n을 더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모두 m, n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m 더하기 n이 1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자, 생각을 해봐요. 제가 4에 해당하는 a를 한 칸 더 갈게요. 여기가. 길이로는 8이지만 얘는 2,0일 거예요. 그쵸? 여기도 이만큼을 갖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0,2일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위를 일직선상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걸까요? m 플러스 n이 2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면 자, 여기는 m 플러스 n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m 플러스 n이 1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준다고 치면 얘는 m 플러스 n이 2분의 1이겠죠. 얘가 2분의 1,0, 여기가 0,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요. 아,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치면 이런 것들. 얘는 2분의 1, 여기는 뭐 4분의 1, 여기는 뭐 4분의 3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를 답으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의 a제곱 16 해서 4 루트 3이에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 아이예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M축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M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60도 정도로 가는 요 아이가 N축이에요. 나는 한 칸을 갈 때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OM 벡터를 4cm로 뒀거든요. 여기 OB 벡터. 여기 한 칸 갈 때 4cm, 여기도 4cm. OA 벡터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나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건데 한 칸의 길이를 4를 갖는 거야. 나는 M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랑 평행하게 움직이면 나는 얘가 4, 4, 4, 4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N축이죠. N축도 0부터 1까지. 하나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 0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이렇게 된 아이가 이렇게 잡으면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M축은 딱 한 칸에 0서부터 이거죠. 나는 0서부터 한 칸까지가 4cm인 거니까 이만큼 움직일 건데 그 아이가 Y축으로도 이만큼 움직이고 싶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가 X축이 있는데 얘가 M축이라고 놔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Y축이라고 놔보는데 그 아이를 N이라고 놔볼게요. 그때 M이 자 0부터 1까지고 N도 자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여기가 1,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준 영역은 이만큼의 영역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0서부터 1까지는 하나의 이 벡터가 4cm를 갖는 걸 한 칸으로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한 칸, 여기도 한 칸 해서 얘네들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자르면 정삼각형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몇 배 해주자. 2배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서 22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는 칠판을 지우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톱하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아이는 이제 이 점 P의 이 종점의 위치가 m,n이 되는 겁니다. 이 m,n이 되는 위치를 잡을 건데요. 그때 자 보세요. 제가 이 아이는 이렇게 일단 x축, y축은 일단 잡을 거예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가 점 5고 1, 하나, 둘, 셋, 3이에요.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가 OA 벡터인데 이 아이가 m축, 여기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이만큼이 한 칸인 거예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 1. 요 아이가 이렇게 가는 게 B 벡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한 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좌표평면, 요 아이가 좌표평면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X축과 Y축만을 좌표평면으로 주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좌표평면을 준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0,0이에요. 얘가 M하고 N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여기가 N인 거죠. N이 한 칸 움직인 거예요. B쪽이니까. 그럼 얘는 N만 움직인 거니까 0,1이 되는 거고요. 얘는 M만 움직이는 거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움직인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1. 여기가 m,n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좌표가 1,1의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자, m도 0보다 큰 이거죠. 요렇게 내가 요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m하고 n을 합쳤을 때 m 더하기 n이 1이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여기랑 여기가 1이라는 건 A, B, P가 뭐이다.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가 A고 B였기 때문에 여기 난 여기 선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봐봐요. 여기가 M 더하기 N이 1이었죠. 여기도 M 더하기 N이라고 여기 딱 중점으로 잡으면 얘도 어때요? 이쪽으로 2분의 1칸 가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요만큼으로 2분의 1칸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반씩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에서 m과 n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따져줬을 때 얘는 두 칸, 한 칸인 거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한 칸, 세 칸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세 칸, 한 칸인 거니까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칸, 두 칸인 거니까 여기도 루트 5예요. 여기랑 여기랑 수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루트 5고 루트 10인. 그럼 실제로 이 아이 점 P의 좌치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5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자, 0서부터 1까지 여기도 0서부터 1까지 점 P의 넓이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M인 거니까 여기죠? 여기가 A 벡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나는 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 선하고 평행인 선 그죠? 이 선하고 평행인 선을 이렇게 그어서 자, 굴의 공통인 영역을 묻는 거니까 이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2분의 5였거든요. 그 아이를 2배 했다라고 해서 이 아이 넓이는 뭐가 될 거다? 5가 될 거예요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좌표가 우리가 꼭 좌표 평면을 꼭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를 Y축으로 둘 필요가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죠. 자, 이 문제집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연습을 하시고요. 저에게 프린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이것만으로는 연습이 부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적 그리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놨죠. 그 아이들이 꼭 X축과 Y축 평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좌표에서도 벡터로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